안녕하세요. 지표 추적자. 제가 금요일에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표 추적자를 안 한 거예요. 금요일에. 그래서 안 했구나. 그래서 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겁니다. 그날 뭐 SK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는데 저는 이제 미국 금요일 종가 어떤 가격이나 지표가 종가 나오면 토요일 아침에 오전에 확인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이 보시는 알상무단 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구나. 그래서 주부 형한테 해야 된다고. 근데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토요일에 계속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일요일에 이제 다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올리거나 어쨌든 오늘은 뭐 대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저희가 지표 추적자를 이번 주부터 했나 그렇잖아요. 주말이 처음이라서 주말 생각을 못했어요. 금요일 종가 금요일 미국장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원래는 금요일에 저희가 RTS를 하니까 RTS를 안 하면 지표 추적자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뭐 이번은 이렇게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안 감아서 머리 감았는데 주말까지 세팅하는 건 좀 피곤해서 죄송하지만 모자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도 못했네. 그래서 이 모자 그거 옛날에 작년에 바이미나랑 한 거 런닝 모자인데 되게 좋아요. 저 요즘 이거 쓰고 밤에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데 혹시 필요하시면 다시 제작을 하는 쪽으로. 딴 얘기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지표 추적자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지표 추적자는 원래 10분 안에 끝내는 거라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합니다. 외인 매수 주간인데 금요일에 외국인이 7.2조 원 샀어요. 이건 코스피 현물만 카운트한 겁니다. NXT까지 포함해서요. 포함 안 하는군요. 안 합니다. 어쨌든 이제 추이가 중요한데 사주 이동 평균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여기 보면 엄청 막 쭉쭉 팔다가 지난 4주간 그러니까 7월 내내 사실 외국인이 의외로 장중에는 많이 팔아도 주간으로는 좀 슬로우했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외국인이 굉장히 오늘 또 팔아 그랬는데 실제로는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 4주간 3주간 굉장히 슬로우했고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이니까 이번 주라고 하죠. 이번 주는 외국인이 샀어요. 그러니까 샀다고는 할 수 없지. 조금 팔았어요. 금요일에 많이 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화수에 굉장히 많이 팔고 목금에 좀 걷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 사주 이동 평균선을 살짝 상회했습니다. 살짝. 근데 이제 사주 이동 평균선을 내려가서 상회한 거긴 한데 뭐 약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팔았고 183조 원 지난 2년간. 근데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난 2년이 지금 2026년 8월이니까 25년 26년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2년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 12월에 가면 2025년 2024년 12월부터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동 평균처럼 왜 시작점을 고정 안 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는 요거를 만들 때 2년간의 어떤 누적된 포지션이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부터 2년 전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지. 하지만 뭐 2년 3개월 지난 거, 3개월 전까지는 이제 안 보는 거죠. 그거는 현재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적어질 테니까. 저는 이제 2년만 끊어서 계속 보고 있는 거라서 이건 절대 지표도 아니고 그냥 참고 지표예요. 주체별로는 이제 굉장히 고무적으로 개인이 팔았습니다. 개인이 꺾였어.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지난주도 꺾였어요. 순매수가. 드디어 어떤 개인들의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가 꺾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좋은 현상입니다. 지표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 기관은 이제 좀 쭉 사고 기관에 연기금도 포함되니까
연금액은 계속 늘고 있고 기관들도 그리고 ETF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거죠. 주체별 순매수 지금 외인 순매수, 주체별 순매수 봤습니다. 외인이 지난주에 주간으로는 살짝 팔았지만 금요일에는 굉장히 많이 샀다. 그리고 신기한 건 목요일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외국인이 순매수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이제 외국인밖에 수급적으로는 기댈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코스피 굉장히 중요한 가격 지표죠.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18% 상승했고 6,595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5,593에서 6,595로 금요일에 한국에서 쭉 올라갔어요. 거의 1000포인트가 움직였네. 그죠? 1000포인트가 좀 넘네. 굉장합니다. 레벨은 그렇다 쳐도 1000포인트면 와 20% 정도 거의 18%가 상승했으니까 아무리 뭐랄까 숏 커버 뭐 이런 거라고 해도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가 이제 여전히 121선 아래입니다. 그죠? 그리고 21선이 121선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거기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6,700입니다. 6,700 되게 중요한 레벨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코스피가 며칠 만에 여기가 6,000이었으니까 6,000 아래에 있었던 데가 단 이틀입니다. 하루 수목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6,000 위로 올라왔다. 코스피가 이제 6,000대다. 우리가 원래 목표였던 5,000대였다가 6,000대로 왔다. 6,595. 코스닥은 얼마일까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지금 6666은 아니겠죠, 그죠? 666은 아니고 700이 넘었죠, 그죠? 719, 644까지 갔다가 719. 이것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10% 코스닥에서 10% 굉장히 한 겁니다. 근데 뭐 이 위에서 막 10%씩 빠졌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반등은 했다. 코스닥 종합지수니까 121선이 쫙 위에 있어요. 121선이 1000포인트예요. 1000포인트. 얘는 이제 하락 추세, 여전히 하락 추세. 20일 이평도 못 갔어. 코스닥은 여전히 하락 추세고 코스피는 조금 다르죠, 그죠? 121선이 이제 휘어지진 않았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진 않아요. 중요한 겁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지금 추세가 다르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추세가 다른데 언젠간 같아지거든요. 그게 아래쪽으로 갈지 위로 갈지 좀 봐야 되는 거죠. 원달러 환율 주식시장이 강해서가 아니고 그냥 강해, 그죠? 그냥 원화가 강해, 그죠? 1423원 환율 이렇게 방향 잡으면 쭉 갑니다. 하지만 이제 1400원이 20원 정도만 더 하락하면 1400원이 깨지죠. 지표를 보면 이제 대충 온 거다. 여기 2월 26일이 1419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많이 달라졌다. 그죠? 원달러 환율 기억해 보시면 7월 들어서기 전에 환율 높아서 나라 망했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환율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로 나라의 어떤 재정이나 이런 걸 판단하는 거 쉽지 않다고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화가 약해질 수도 있죠. 그렇게 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화는 엄청 약해져도 뭐 일본이 망했다 이렇게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선진국 통화 중에서 조금 이제 막내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움직이는 거지. 이제 아예 뭐 부탄 돈 뭔지 아세요? 부탄 돈. 부탄 돈은 아예 이 글로벌 통화 FX 시스템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으니까 제가 볼 때 이제 환율은 이제 독자적으로 당분간 움직이는 것 같다 볼 수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1412원, 2400 죄송합니다. 1424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냥 소리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짚어주고 넘어가려고. 미국채 10년 금리는 상승했어요. 그죠? 4bp 정도 상승했네요. 그래서 4.7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4.7까지 올라갔습니다. 4.7, 4.8이 이제 뭐랄까 시장에서는 그 이상 상승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주간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4.73% 금요일에 뭐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는데 하나 있었죠. 엔이 또 강해졌죠.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4.73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는 건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주식시장에도 채권시장에도 심지어 세상에도 별로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의 악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번 이제 되게 발작적인 상승이 장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4.87 뭐 얼마 안 되지 않냐 그러지만 이 미국채 10년 금리 세상에서 1bp는 코스피 1%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bp 상승하는 건 채권 시장에서는 한 7% 정도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 얘는 이제 10년짜리니까 듀레이션이 7.2에서 8.3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1% 움직임, 1bp 움직이면 어쨌든 이건 좀 어렵네. 넘어가고 미국채 10년 금리, 미국채 10년 금리는 4.73%로 끝났습니다. 미국에서 국채 3년 금리, 우리나라에서는 금리가 하락했어요. 3.8이었는데 목요일에, 금요일에는 3.76%. 그래서 조금 4%까지는 안 가고 있고 약간 3.6, 3.6에서 3.8 정도로 횡보하다가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하면 근데 기준금리 인상하면 금리가 3년 금리가 상승할 것 같죠.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금리가 좀 선반영해서 우리 기준금리 인상해도 지금 레벨에서 우리나라 금리는 좀 버틸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고 봐야 되는데 금통위 더 남았으니까 보시죠. 어쨌든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좀 하락해서 3.76이다. WTI 선물 원유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고 느끼시면 체감적으로 3.84%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제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봤을 때는 하락하고 있었으니까 금요일 오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로 느껴지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원유 선물 이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원유 선물이 시작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7시고 여기서 시작해서 아래로 하락했다가 마지막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그래 봐야 61 2평이 닿은 거예요. 여전히 61 2평 아래입니다. 원유가 굉장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보시면 이란 전쟁 한창일 때 100달러 정도 100달러에 있다가 여기 그려볼까요 살짝? 이런 거 원래 안 맞는 건데 그냥 그리는 거예요. 이런 삼각형 사후적으로 그리는 거긴 한데 이거 맞고 이제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뚫고 21평을 뚫고 올라갔죠. 갔다가 90달러 찍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상승한 거죠.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진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시장은 아직 원유 시장만 보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거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덜 반영하고 있습니다. 덜 반응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 동안에 타코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뉴스를 보면 타코가 아니라 뭐 폭격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뭔가 시장은 그렇게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상전이나 지상군 투입이나 핵은 안 쓰겠지 설마. 지상군 투입이나 뭐 발전소 폭격 이런 것만 아니면 시장에서는 많이 트럼프의 어떤 블러핑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가격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원유 선물 급등 3.84%를 급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승했어요. 84달러에서 86달러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지난주보다는 낮습니다. 원유 선물 이따 잠깐 볼까요? 이거지? 원유 선물 볼까요? 원유 선물 주봉으로 연결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연결이 더 중요한 건 아닌데 연결로 보면은 이제 3월 13일이 연결로 이제 119달러였고 이거가 이제 엄청 원유가 반등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지난주 종가보다 하락했거든요. 주간으로 마이너스 4%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간으로 보면 3% 상승한 거고 여전히 구름대 아래에 있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보다 원유 쪽의 어떤 반응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전쟁이 뭐 소강 상태라든가 뭐 협상 진행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이제 가장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원유 선물 시장은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쉐브론? 잠깐 볼까요? 갑자기 궁금해서. 쉐브론 이런 거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볼까요? 쉐브론이 이쪽으로 상승하고 있긴 하네요. 그래도 엄청나게 상승은 못하고 있죠. 원유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WTI 선물은 이제 86달러로 금요일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굉장히 중요한 가격 지표죠. 우리나라 사실 세미컨덕터 뭐 반도체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는 목요일 종가가 20만 7천 원이었는데 금요일 종가가 26만 2,500원으로 얼마 오른 거야? 26만이니까 뭐 6만 원까지는 아니고 5만 얼마 올랐고 26.81%로 종가를 마쳤습니다. 넥스트에서 좀 움직이긴 했죠. 하지만 보시면 바로 여기가 이제 61이평 붉은 선이 이 검은 선이 121이평인데 121이평의 화수목 아래에 있다가 단번에 121이평을 뚫고 올라가서 21이평을 쳤죠. 지금 21이평이 붙었습니다. 26만 원에. 되게 신기하게도 121이평 장중에 빠졌을 때 121이평을 딱 치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종가가 고가는 아니었지만 26만 2,500원으로 끝났죠. 삼성전자가 이제 26만 2,500원이에요. 50만 원, 60만 원은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다행히 20만 원대가 깨지진 않았다. 목요일 장중엔 깨졌죠. 19만 원, 18만 원까지 갔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26만 원이다. SK 하이닉스 가격 기억나셔야 되는데 금요일에 170만 원까지 상승했죠. 목요일 종가는 132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금요일 종가는 170만 원. 이거는 많이 올랐네, 그죠? 40만 원 상승했으니까. 하이닉스는 좀 특이했어요, 그죠? 얘도 121이평에 수, 목 이렇게 아래에 있다가 금요일에 떠서 시작해서 장중 밀리다가 종가까지 밀고 올라가서 상한가로 끝났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21평까지 못 갔습니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안정적인 뭐랄까 주가의 안정성은 삼성전자가 더 좋고 탄력성은 하이닉스가 좀 더 좋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170만 원이 됐다. 요즘 보고서 보면은 뭐 500만 원, 뭐 600만 원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한 230만 원 정도로 이제 수렴하고 있는 느낌이죠. 230만 원에서 뭐 한 270만 원, 3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치면 240만 원이 여기에요. 지난 21이평, 그러니까 언제냐? 이때 5월 중순쯤 24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6월이 우리의 어떤 꿈 같은 시절이었던 거죠. 보면 볼까요? 유매라고 할 수 있는 언제냐면 6월이 이 구간이에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6월이 여기에요. 빠졌다가 다시 상승해서 고점 찍었다. 300만 원 거의 가까이 갔던데 우리나라 주식 전체가 다 6월에는 6월 초에 좀 빠졌다가 6월에 다시 한번 부스트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 중순 6월 19일 또는 6월 20일부터 고점을 찍고 쭉 한 달하고 한 5영업일 정도 계속 밀린 거죠. 이 6월 요때가 뭐랄까 문제라고 할까? 6월 둘째 주, 셋째 주가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제가 아는 어떤 국내 기관들도 그때 좀 많이 못 참고 밀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약간 빠졌을 때. 왜냐면 1월부터 5월까지는 뭐 약간 부정도 하고 막 그랬는데 상반기가 끝나가잖아요. 6월 말. 그런데 성적이 안 나면 안 되니까 6월에 쭉 밀어넣는데 그걸 또 노리고 6월 마지막 주부터 밀기 시작한 거죠. 참 무서워, 그죠? 하이닉스가 이제 170만 원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이닉스 아래꼬리 이제 사실은 다음 주부터 없을 건데 금요일까지도 금요일에도 하이닉스 아래꼬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9.98%입니다.
장난 아니죠.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하이닉스 아래 꼬리가 9.98%예요. 그 목요일이 10%, 수요일이 10%였거든요. 목요일이 2.29였고 금요일이 9.28%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만만치 않았다. 금요일도 하이닉스가 위로 쏠려고 하는 힘이 버티고서 위로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세로 치면 굉장히 강한 상황이죠. 이 봉 크기나 뭐 스케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고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지표가 원래 하이닉스 아래 꼬리하고 끝났는데 항상 하이닉스 아래 꼬리가 9% 정도 나왔고 되게 좋은 거죠. 달러 N을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밤부터 일본 중앙은행하고 뉴스를 보면 이제 베센트도 미국 중앙은행도 같이 한 것 같아요. 미국 재무부도. 근데 원래 이제 통화는 중앙은행 책무가 아니고 원래 재무부나 각국 정부의 책임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중앙은행이 대행하고 같이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중앙은행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일본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일본 재무성도 같이 하고 있을 거라서. 근데 전 이번에 일본이 단독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일본하고 유럽 정도 단독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베센트가 뉴스 보면은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 할 때 대놓고 써놨다고 하죠. N을 산다 뭐 이렇게. 베센트가 아시겠지만 그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와 공격해가지고 영국 망신 주고 영국이 끝내 유럽 그 EU 통화에 못 들어가게 만들 때 한 그 런던 시티에서 실행 부대를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베센트가 이 양반이 우리 그 글로벌 FX 시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겠죠? 알겠고 거기서 뭔가 하려고 하겠죠. 거기다 대놓고 N을 산다 이렇게 써놨다는 건 N이 더 강해진다는 더 강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죄송합니다. 선물을 볼까요? N이 그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시아에서 우리가 한창 SK 하이닉스 살 때 N은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1%로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N이 강해졌죠. 뉴욕에서 2% 강해진 겁니다. 60분 봉 볼까요? 그죠? 이게 뉴욕 마지막이에요. 뉴욕 마지막에 이렇게 큰 60분 봉이 생겼고 아시아에서는 하락하고 있었어요. 일본 보시면 아시아에서는 여기 아래꼬리, 아시아에서는 전일 종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159엔이 아니고 160엔 뭐 이러다가 런던 지나고 뉴욕 가면서 확 강해져 마지막에 뉴욕에서 강해졌어요. 아마 베센트가 한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N이 주봉 보시면 이건 연결로 봐야 돼, 그죠? 여전히 N이 약세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선물이니까 선물이 더 다이나믹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162엔, 160엔 정도에서는 버티고 있는 거고 이렇게 방향 잡으면 보시면 여기 한번 잡았잖아요. 여기 이때 또 개입이었거든요. 방향 잡으면 한 이때가 7월 12일에서 언제까지 가냐? 9월 20날까지 가니까 한두 달 갑니다. N이 강해지면 무슨 일이 있냐면 N 캐리가 감기거나 주로 이제 N이 강해질 때는 주식시장에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좀 특이한 건데 N이 강해지려면 N을 사고 다른 통화를 팔잖아요. 근데 그게 주로 N달러 환율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달러를 팝니다. 그래서 뭐 지금 소문에 따르면 미국이 미국 국채를 못 팔게 하려고 그러니까 유로화를 팔고 달러를 산 다음에 그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보면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엔화 말고 유로화 같은 거 보면 유로화 주봉인데 일봉이죠. 유로화도 강해졌죠. 하지만 엔화하고 좀 다르죠. 사뭇 다르죠. 끝까지 못 강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엔이 가장 강했고 그다음 유로하고 그다음에 달러 강했다기보다는 달러가 제일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엔을 몰아주기로 지금 다들 하고 있다. 원화는 어떻게 될 거냐? 원래 엔이 강해지면 원화도 강해지는데 근데 이제 몰아주기 하면 엔이 강해지면 또 원화는 안 강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총재님은 또 유럽하고 많이 친하시니까
그렇게 치면 원화를 강해지 원화를 팔고 엔을 사나 뭐 이런 무슨 말이냐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원달러 환율하고 N은 좀 N 투기 하시는 분들은 뭐 신경 써야 돼요. N 매수 뭐 전 투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신경 쓸 필요 없다. 원달러 환율이 예측하는 것 자체가 예측해서 얻을 게 별로 없어. 그죠? 원달러 환율 해봤자 1% 움직이는데 하이닉스만 5%씩 움직이는데 뭐하러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면 돼요. 그리고 뭐 환전할 때 근데 환전할 때 1% 움직이면 1,400원에서 1%면 14원이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그 뭐랄까 환전 그 툴을 그러니까 은행 그 공항 가서 환전하시면 돈 엄청 스프레드 넓게 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바꿔놓으시거나 그런 게 훨씬 좋으니까 지금 주가 예측 함수에서 환율 넣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죠? 환율 안 봐요. 지금은 안 본다는 겁니다. 중요할 때가 있지만 N이 그러면 목요일에 N이 강해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강했어요. 금요일에 N이 강해지면서 미국 주식시장도 사실은 강했죠. 우리가 느끼기에 미국 시장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뒤에 보여드리면 강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그래서 한 번 더 월요일에 다음 주에 N이 강해지면 여기가 150, 156엔이거든요. 저 같으면 152엔까지 밀어버립니다. 아무도 N 좀 못 치게. 제가 이번에 오퍼레이션 들어간 어떤 재무부의 연합이라면 IMF도 꼈겠죠. 150엔까지 밀어버립니다. 아무도 일본 주식 일본 N을 숏을 못 치게. 근데 그러면 니케이 225는 약해질 겁니다. 이상하게도. 어쨌든 이건 좀 복잡한 거고. 근데 이때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를 알겠죠. 방법론은 좀 다릅니다. 사람마다 방법론은 다른데 저는 적어도 주식시장 예측할 때 저는 이제 탑다운으로 보니까 주식시장만 보진 않아요. 주식시장 말고 금리, 환율, 다른 나라 주식시장, 뭐 다른 나라 경제성장률 그거 다 보고 어쨌든 저는 어떤 판단하는 쪽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건 아닌데 주식시장이나 우리나라 뭐 어닝 좋죠. 어닝이나 뭐 기업 실적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 보고 하기에는 조금 복잡해졌죠. 주식시장이.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정책도 많이 봅니다. 정책. 그래서 지표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지표 추적기를 하면서 지표를 계속 제가 보는 것 중에서 가장 베이직한 지표들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훨씬 더 많이 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다. 훨씬 더 심플하게 시장을 판단할 수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심플한 게 가장 강력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다 보니까 뭐 주가 예측하려고 또는 금리 예측하려고 뭐 경제 성장률 봤더니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딴 거 찾고 이것 때문인가? 또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격이 진짜 중요한 가격만이 가격을 지지하는구나 여기까지 이른 건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냥 뭐 뭐랄까 좀 자조적인 분석 툴이라고 할까. 이거 불가지론. 이거 어차피 못 맞추는데 이걸 왜 하지? 맨날 이런 생각을 주말에 해요. 막 제가 막 그 엑셀도 있고 막 엄청나게 많은 뉴스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야 이거 해서 그 맞추는 그 어큐러시가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는 이율이 내 느낌엔 한 40%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하고 있냐 막 이런. 그래도 뭐 해야지 뭐 어떻게 그죠? 사실 이거 안 하려고 제가 여의도 떠났는데 안 하고 살길 원합니다. 저는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장 좋아지면 안 할 겁니다. 사실은 장 좋아서 올해 2, 3, 4 이렇게 대세 상승장 되면 안 할 거예요. 난 영어 얘기만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표 마지막입니다. 지표 달러엔 추가돼서 다음 주쯤에는 하이닉스 아래꼬리가 없어질 겁니다.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줄 거예요. 달러엔은 당분간 중요하게 계속 보여드릴게요. 환 쪽도 중요합니다. 유로 환율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엔보다.
근데 우리는 N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N이 이제 157엔이 됐고 다음 주쯤 155엔도 될 수 있겠다. 이거 1달러당이에요. 1달러당.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원화는 1달러당 지금 1424원인 거죠. 1달러 주면 우린 1424원을 줘야 돼. 미스터 선샤인 보면 그 이병헌이 그 1달러 몇 달러 주면 아니다. 이병헌 상사가 몇 달러 주면 환전상에서 막 엽전 이만큼 주잖아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표 추적은 끝났고요. 지금 뭐 아무래도 월요일에 급반등은 했는데 조금 불안하신 것 같아서 지표 추적자 한 김에 한 10분 정도 애드해서 시장에 대해서 물론 이제 내일 인스타에 올라갑니다. 인스타에 이제 이번 주 정리하고 다음 주 레인지 같은 거 짤막하게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조금 견겸해. 근데 이 토요일마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견겸해 말씀드리면 요게 요거 제가 그 7월 24일 RTS 7월 24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롱숏 얘기 막 한참 할 때 이거 가져왔었죠. 나 같으면 어느 시점에 알파벳을 롱 잡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숏친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대표되는 이 그러니까 반도체, 세미컨덕터 애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1월 9일 기준으로 수익률을 한 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해에 이제 수익률이 빵 뜬 게 사실은 3월 중순이에요. 요 검은 선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수익률이거든요. 3월 중순에 이제 빵 떠서 연간으로 거의 제로, 연누적으로 YTD로 제로 수익률이었는데 빵 떠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50%까지 상승합니다. 그게 6월 25일이고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2, 3, 4에 이제 빵 뜬 거죠. 작년에 좀 상승했다가 2, 3, 4에 3, 4, 5에 더 가깝겠네요. 3, 4, 5월에 빵 뜬 거죠. 같이 뜬 겁니다. 그리고 6월 25일부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했죠. 누적 수익률이 하지만 여전히 올해 150%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굉장히 누적 수익률을 많이 상승한 거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 붉은 선인데 계속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알파벳 누적으로 9%인가 그렇습니다. 알파벳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누적으로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롱숏을 한다 나 같으면 알파벳을 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판다. 그러면 이제 많이 먹었죠. 이 스프레드의 그 차이가 271%였다가 지난 금요일 7월 30일에 142%까지 하락해요. 130%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130% 정도 먹은 걸로 보여지죠. 제가 왜 퍼센트로 계속 환산해서 말씀드리냐면 가격으로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스케일이 다르니까. 뭐 얘는 1000달러짜리고 얘는 200달러짜리면 비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퍼센트로 다 환산해서 또는 이거 뭐 로그로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비교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느 특정 시점부터 수익률을 비교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왜 이걸 하냐면 롱숏하는 헤지펀드는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수익률 계산하지 뭐 얼마 먹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처음에 약간 적응이 안 됐던 건 삼성전자가 20만 원이다. 그게 뭐가 중요하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20만 원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얼마였다가 20만 원이 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논리로 AI가 실패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확실히 망할 테니까 메모리 반도체 우선 쇼쳐. 너무 비싸. 그리고 AI가 잘 되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돈 많이 벌면 안 되니까 어쨌든 쇼쳐. 메모리 반도체를 무조건 쇼친 다음에 뭘 살까 하다가 알파벳을 사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7월 24일에 가져온 건데 삼성전자 요 파란색이 삼성전자 누적 수익률입니다. 같은 기간이고요. 이 축은 이제 이쪽입니다. 오른쪽 삼성전자 축은 오른쪽이고 삼성전자가 같은 기간 이 파란색 영역은 요거 그대로 쓴 거예요. 요거 그대로 똑같죠? 모양 똑같죠? 마이크론과 아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수익률 차이 그걸 이제 삼성전자의 수익률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죠. 근데 삼성전자가 한 번씩 빵빵 튀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뭐랄까 돈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기도 했고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약간 국뽕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찬양가 막 부르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높았죠. 보면 이때 4월, 5월 그리고 고점을 먼저 찍어요. 6월 17일에. 그래서 세 번 이렇게 빵 찍고 빵 찍고 빵 찍고 사실 여기서 좀 눈치챘어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6월 25일에서 삼성전자가 쭉 내려갈 때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보시면 이때 한번 뾰족 고점 찍고 주로 빡 빠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6월 초에 한번 이렇게 161% 누적으로 찍고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세 번 160% 초반에서 이렇게 세 번째 걸리고 나서 빠진 거예요. 그리고 7월 31일에 삼성전자는 이제 누적으로 90%, 70% 정도 뭐랄까 정확히 70%는 아닙니다. 누적으로 70% 정도 이제 손해를 본 거죠. 6월 초에 비해서 두 달 만에 이제 70%가 날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6월 말에 비해서 70% 하락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그건 아니니까. 요 점에 비해서 요 점에서 이렇게 이으면 162%인데 요 점에서 이렇게 이으면 그러니까 1월 9일부터 이으면 90%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고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마이크론은 이제 누적으로 150%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는 누적으로 90%인 겁니다. 7월 31일에서야. 근데 7월 31일에 30% 정도 상승했으니까 7월 30날에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거의 60% 초반이었을 거예요. 거의 70% 되거나. 마이크론은 누적으로 150%예요. 물론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는 달라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4월, 5월, 6월에는 이 파란 선이 이 파란 영역보다 위쪽에 있어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뭐랄까 흥분했었어요. 뽕을 먹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6월부터는 더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약간 밸런스를 맞췄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이크론이 좀 덜 빠졌고 한국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빠졌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절대 레벨로 비교할 건 아닌데 삼성전자가 금요일에 급반등한 건 수목의 급락에 대한 어떤 반발이지 절대적 레벨 이상한데 상대적 레벨에서는 마이크론 정도보다 지금 좀 덜 올랐고 그러니까 금요일 미국 시장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큼 이제 우리가 뭐랄까 의미를 둬야 될지는 수요일 목요일 한국 데이터하고 수요일 목요일 미국 데이터에 대한 고려 없이 금요일 미국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는 건 조금 그래요. 그래서 나스닥 일봉입니다. 나스닥 놀랍게도 플러스였어요. 그죠? 나스닥 지수는 미국 시장이 S&P 500도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막 댓글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우려하시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했는데 왜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시지? 그래서 S&P 500도 그렇고 보면 나스닥 종합인데 얘는 121선 얘도 한번 찍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수요일입니다. 그죠? 목요일에 우리는 또 한가 칠 때 얘들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요일에 한가 찍는 거 보고 얘네가 올라갔죠. 그걸 보고 우리가 금요일에 상한가 치고 근데 그걸 보고 미국 애들은 나스닥에서 또 1% 상승한 겁니다. 121선 2편 근처로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딨냐? 우리나라 코스피는 121선 근처도 아직 못 갔어요. 아니, 21 2편 근처도 못 갔어요. 여전히 121선 아래에 있어요. 코스피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스닥보다 열위라고 할 수 있죠. 투자하기에 열위인 지수인 건 맞아요. 하지만 나스닥이 약하진 않았다. S&P 500도 마찬가지고 얘는 뭐 21평에 다 있어요. S&P 500은. 그리고 61평도 한번 뚫으려고 하다가 이게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엔 다 안 좋았죠. 근데 그걸 우리가 겁먹어서 목요일에 확 밀었는데 이놈들은 밤에 다시 올라가서 양봉되고 상승하고 금요일도 상승한 거죠.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야간 선물 이제 우리나라 야간 선물입니다. 이거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차트로 치면은 야간 선물 마이너스 5%죠. 전일에는 플러스 8%였고
근데 절대 레벨 보시면은 978이에요. 차트로 보면 이게 빠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야간 선물 제가 볼 때 차트로 잘 표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978이고 주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간 선물 주봉 주간으로 보면 아래 긴 꼴이 생긴 어떤 주간으로 5% 빠진 건 4% 주간으로는 4% 빠졌어요. 아래가 긴 꼬리가 있는 이런 모양 20주 2평 하회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강세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간으로 전일에는 8%밖에 못 오른 거는 그 뭐냐 상한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들어가 보자.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로 되려나? 통합 차트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선물을 볼게요. 선호업으로 가서 우리나라 주간으로 코스피 200 선물이 일간으로 18% 상승했거든요. 근데 전일 야간 선물은 8% 상승했잖아요. 사실은 전일이 아닌데 우리가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날 밤에 미국에서 8% 상승했는데 우리가 18% 상승했잖아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다 8% 올라간 것만큼을 이제 훨씬 더 많이 주간 우리나라 선물이 이제 반영해버린 거죠. 왜냐면 야간 선물은 상한가가 있으니까. 그거랑 이제 생각하면 금요일에 야간 선물이 빠진 게 이것도 뭐랄까 못 올라간 거를 그러니까 그 야간 선 한국 시장이 올라간 거에 대한 해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건 주간 선물 이게 주간 우리 한국에서 하는 선물 얘도 보면 3% 주간으로 하락했습니다. 야간 선물은 금요일까지 포함해서 4% 하락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 금요일 데이터가 약간 목요일에 조금 반대되는 모양은 보이긴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금요일에 느끼는 목요일 미국 데이터하고 월요일에 느끼는 미국 데이터하고 같은 가중치인가? 어쩌면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을 좀 반영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실은 저는 약간 이게 굉장히 힘들었구나 7월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시죠. 5.9% 하락했어요. 금요일에. 그리고 21일평이 61일평 안 좋은 차트예요. 밀리고 있는 차트야.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생겼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디 갔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락할 것 같긴 해요. 월요일에. 그런데 이제 미국은 우리보다 하루 늦거든요. 미국이 우리를 반영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없죠. 근거는 없는데 샌디스크도 신기하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9% 하락했고 샌디스크도 5.9% 09% 하락했더라고요. 뭐야 똑같아. 그런데 이거 속슬 세미컨덕터 3배짜리는 보합입니다. 신기하게도 보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예측해야 되는데 조금 더 데이터를 보긴 해야 되는데 금리는 상승했고 원유도 상승했고 그런데 원유 상승폭은 생각보다 너무 작아. 그리고 주가 지수들은 다 상승했어. 안 좋은 건 반도체 하나야. 제가 볼 땐. 뭐 데이터도 그렇죠. 반도체만 안 좋아. 근데 우리는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연동돼 있으니까 안 좋을 수 있어. 미국에서 반도체가 좀 약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훨씬 더 지난주에 미국 반도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빠진 건 맞아. 그래서 금요일 굉장히 발작적으로 쇼커버가 나서 상승한 건 맞아. 다 감안하면 주간 기준으로 금요일 미국 시장이 그냥 주간으로 맞춘 것 뿐이죠. 제 생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요일
우리나라가 반등해서 겨우 맞춘 거죠. 그리고 금요일 미국 시장은 미국 반도체들은 그냥 주간으로 아까 보셨잖아요. 마이너스 4% 정도. 그래서 그 정도 약세장인데 한국 시장만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급반등한 거지. 미국 반도체는 그냥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밀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반도체 주식들이 급반등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세가 많이 눌렸고, 뭐 어떤 뉴스는 반도체 가격 하락 뉴스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길게 보면 반도체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반도체가 돈을 계속 많이 벌면 AI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좀 낮아졌는데, 이건 좀 긴 얘기고. 월요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월요일에 달라질 수 있어요. 월요일 아침 드라이빙 시험에서 다른 말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한 결론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밀리면 사자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밀림 사자인데, 제가 제일 먼저 볼 거는 외국인 수요고요. 외국인이 8조 정도 샀는데 굉장히 드문 일이고, 쇼커버가 남은 것 같고, 제 생각엔 저의 느낌에는 쇼커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장이 밀리는데 외국인이 사, 그럼 저는 사고요. 장이 밀리는데 외국인이 팔아, 그럼 저는 가만히 있고요. 팔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파는데 너무 무서워. 약간 무서운 게 아니고, 제가 만약 기관에 있어도 여기다 숏을 못 칠 것 같아요. 왜냐면 전날에 SK 하니까 상한가를 쳤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랄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전쟁을 한다 쳐요.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막 이기고 있었어. 막 숏이 내가 막 이기고 있었어. 내가 롱도리 놈들 다 죽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얘들이 한 번 쫙 치고 나왔는데 우리가 확 밀린 거예요. 숏이. 그걸 거의 괴멸적으로 한 번 밀렸어. 얘는 다 죽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지? 라는 걸 한 번 맛보잖아요. 그럼 거기다 숏을 못 쳐요. 롱도 마찬가지고. 그 진영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롱이 숏을 막 죽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음봉이 빵 생겨. 지난 6월 어느 시점처럼. 그럼 뭐지? 움찔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 정도 빠진 거 가지고는 한국장에서 여기다 숏을 치거나, 숏을 치는 게 아니고 그쪽 아래쪽 방향을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밀림 사자, 뭐 이거 사실 주식이 아니고 채권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어떤 타협을 해서 사지는 말자. 그럼 밀릴 수 있어. 근데 외국인이 사면 사지는 말고 그냥 좀 보자. 하루 쉬자. 금요일이 이제 많이 강했으니까 월요일에 약해져도 더 싫지는 말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 월요일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일요일에 뉴스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월요일이 뭐 하락할 수 있죠. 금요일에 워낙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저 같으면, 저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 현업에서 더 삽니다. 저 같으면. 왜냐면 7월이잖아요. 이제 7월이 끝났어. 8월이잖아요. 8, 9 이제 두 달 남았어요. 어떤 기관이 있는데 상반기 망쳤고 7월에 깨졌다고 생각해봐요. 기관이 쇼쳐서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8, 9, 10, 11, 12 남았어. 근데 3분기가 8, 9월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걸 다 밀어서 사죠. 근데 금요일에 못 샀어. 왜냐면 7월 말이니까. 8월 사야 됩니다. 8월 사서 9월 중순까지 수익을 못 내면 잘려요. 그죠? 기관 투자자들은 엄청 불쌍하죠. 그죠? 항상 이렇게 쫓겨 삽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 마지막 날, 7월 마지막 날이 밀려가지고 좀 그럴 수는 있겠지. 하지만 더 잘 된 거 아닐까요? 사는 쪽에서는, 사고 싶은 쪽에서는.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숏쟁이였어. 숏을 막 쳤어. 근데 7월 말에 좀 많이 먹을 수도 있었는데 7월 마지막 날에 일격을 당했어. 기분이 안 좋아. 8월이 됐어. 자, 8월에 다시 밀어볼까? 좀만 보자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근데 내가 롱이야. 롱하는 사람이야. 7월 내내 맞았어. 6월 중순부터 계속 쳐맞았어. 그런데 한번 이제 상한가를 쳤네. SK 하이닉스 상한가를 쳤어. 근데 내가 그것도 못 먹거나 또는 이제 먹은 사람 얘기를 들었어. 사야겠다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개인분들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금요일에 이제 어느 정도 살짝 메이크업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래서 저는 뭐 더 공격적으로 더 이제 매수로 들어가는 건 생각하지 않지만 밀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가 뭐 제 뷰를 바꾼 걸 지키려고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어차피 주간으로만 보고 일간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전 여전히 시장은 약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그게 8월, 9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세장으로 돌아선 건 아닌데 음, 뭔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달라진 건 아닌데 반박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자꾸 나와서 그런 겁니다. 업종 보시면 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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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어딨냐? 그때 제가 계속 밀릴 때 지난주에 계속 밀릴 때 60분 봉 보면서 이 채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채널 맞고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이 채널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흥분하지 말고 이 채널 깨지면 깨졌죠. 사실 이게 60분 봉이에요. 뭐 채널 어떻게 긋느냐의 문제긴 한데 뭐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어도 이 정도 긋는다고 해도 채널이 마지막 몇 시간에 깨졌어요. 종합지수 기준으로. 그래서 이때도 아래쪽으로 뻗을 때도 이 채널이 깨지면서 여기가 쭉 6,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 거거든요. 이번엔 반대죠. 이번엔 반대고 이 위에 보수적으로 그은 이 채널을 깨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60분 봉이라서 60분 기준으로 마지막 4시간 동안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완전히 이 선을 뚫고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120분 봉도 마찬가지고 120분 봉이면 위에 저항이 많죠. 그런데 어쨌든 달라진 건 맞잖아요. 그죠? 어쨌든 저는 계속 이 60분 봉을 보면서 여기서 맞고 떨어지겠구나. 그런 걸 지난주 내내 7월 1일부터예요, 이게. 지난주 내내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반대되는 증거가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약세장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근거가 달라졌으니까. 게다가 엔화라는 좀 변화가 생겨버렸고 엔화 쪽에서도 엔화가 약세일 때 그동안 주식이 약했는데 엔화가 강해졌어. 그러니까 금리 오르고 엔화 약하고 60분 이 채널에 갇히고 또 외국인이 팔고 요 네 가지 조합일 때는 주식을 아래쪽으로만 볼 수 있는데 외국인이 사고 엔화가 강해지고 채널이 깨지고 하지만 이제 금리는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아래쪽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반발력 생각하면은 저는 월요일이 뭐 약보합 그런데 한 20% 정도의 확률로 월요일도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장은. 왜냐면 다음 주쯤 무슨 정책도 나올 수 있고 삼성전자도 뭘 할 수 있고 근거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다. 제가 주장하는 게 대부분 근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네. 말 줄이려고 했는데 또 30분 더 해버렸네. 왜 말이 많냐면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보다 보면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많은 데이터들을 보다 보면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틀리죠.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맞추는 건 40%밖에 안 되고요. 더 키워달라고요? 마우스 커서 색상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어떻게 넣는 거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 커서 색상을 넣을 수 있어? 그렇구나. 어쨌든 뭐 틀리면 어쩔 수 없고요. 월요일 드라이빙 할 때 최종적으로 요건 이제 내일 모레 있는 경기에 대한 작전을 이렇게 세우는 거고 당일 경기 직전에는 또 다른 전술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뉴스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어, 제가 좀 뭐랄까 신이 안 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쇼장은 아닌 것 같아요. 막 두근대질 않아. 월요일이 두근대질 않아요. 변동성도 좀 줄 것 같고. 그래서 대충 빠질 만큼 이렇게 여름에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고비가 또 있어요. 9월, 10월에 고비인데 우리 추석 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아, 뭐 엄청 급락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1, 2% 하락은 나올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5% 정도로 하락할 수 있겠죠. 왜냐면 금요일에 상한가를 쳤는데 5% 빠질 수도 있지. 하지만 두렵진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내가 원금도 못 건지고 거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 거예요. 코스피 얘기입니다. 코스닥은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더 빠질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주식 중에서 내 주식이 121선 아래에 있다. 그거는 많은 기대 안 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에 그 장에도 121선을 못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당분간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세장은 아니에요. 강세장은 아닌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파멸적인 급락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전쟁 나고 그러면 급락이 나오는 건데 시장 내부적인 힘으로 더 밀기에는 이제 좀 힘이 딸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북한이 핵실험하고 이러면 어쩔지 모릅니다. 뭐 휴전선에서 무슨 도발이 있거나 그러면 또 어쩔 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걸 감안 안 하면 그런 어떤 외생 변수 같은 걸 고려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지표나 가격적으로는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볼도 아마 V코스피도 꽤 많이 줄고 있을 거요. 그러니까 옵션 시장의 볼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그 망한 그 헤지펀드 때문인지 아니면 헤지펀드들이 없을 때 좀 자리 비었을 때 CTA들이 날뛴 영향인지 아니면 중국 CSMT 상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굉장히 힘든 7월이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둔감해지기도 했고 볼이 많이 줄었어요. 변동성 체감하고 있는 볼이 많이 줄어서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8월에는 좀 영향 시장이 적게 줄 거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다 생각하고 막 뭐 홀짝 뭐 이렇게 막 하고 뭐 결국은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위냐 아래냐. 저는 월요일을 위로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제가 맞추는 건 40%다. 참고만 하시고 잘 못 맞추니까 여러분들 생각도 주말에 좀 정돈하시고 월요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떻게 대응할지는 월요일 우리나라 그 프리장 8시에 시작할 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시장이 금요일 데이터를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그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하면 금요일 데이터는 그냥 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때 많이 하락해 그러면 금요일 데이터를 충분히 넣어서 본장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너무 마바라 같다 했죠. 하지만 원래 지금은 그래야지 뭐 그죠? 3, 4월에는 이제 그 펀더멘털대로 보면 되고 그 펀더멘털하고 기업 실적을 분석하고 믿는 그대로 가는 시장이 곧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긴장하시고 하시면 더 나은 경제적 조건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자본주의를 안 믿지만 어쨌든 조금만 더 뭐랄까 정신 차리고 약간 조금만 더 이렇게 노력하면 나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소득으로만 하지 않고 더 나아지실 수 있어요. 한국 이제 금융시장이 이렇게 낙후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지금 더 중요한 건 아웃되지 않는 겁니다. 손실은 나도 이 판에서 아예 아웃되면
복구가 힘들어요. 노동소득만으로는 복구가 힘들고 특히 빚지고 끝나면 제가 진짜 왜 장학 사업을 하려고 하냐면 그 약간 또 이런 소리 또 하네. 그게 이제 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그 시간에 노력을 못 하잖아요. 내 본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내 실력보다 그걸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 시장에서 돈을 잃어서 뭐 알바를 또 하시면 그게 체력적으로도 계속 이제 힘들고 본업도 좀 본업에 악영향도 끼치잖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벌려고 들어가셔야 돼요. 계속 막 몇 배를 내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이렇게 있으면 엔진이 있으면 보조 엔진을 단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보조 엔진에 너무 힘주면 이제 추락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1년에 한 40%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년에 40% 벌면 글로벌 탑 헤지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이번 달에 2배 되려고 자꾸 그러니까 힘든 거야. 연간으로 한 15% 번다, 20%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년이 쌓이면 100%잖아요. 근데 복리로 연간으로 15%만 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두세 배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내가 뭐 월급도 오르니까 거기 또 넣고 그러면 다섯, 일곱 배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좋잖아, 그죠? 마지막에 한 7억에서 10억 정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라고 좀 이제 이번 달에 뭐 벌어가지고 뭐 퇴직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다가 그리고 특히 뭐 아깝잖아요. 그 열심히 일한 돈을 그렇게 외국 놈들한테 바치는 게 어쨌든 제가 뭐 그런 어떤 뭐 의식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될 수 도움이 될 수 있게 어쨌든 주말인데 쉬시고요. 토요일 10시니까 옛날에 주말에 영화 했는데 그죠? 요즘은 안 하니까 쉬시고요. 될 수 있으면 쉬는 날에는 안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드실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보고 돈 버는 게 최고라서 쉬는 날에는 안 켜는 쪽으로. 지금은 오늘은 되게 이제 특별하게 그 지수 추적자가 금요일에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안 하는 걸로. 토요일, 일요일은 웬만하면 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휴일 보내시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